소별랑 대별랑 설화예요. 설화 신화예요. 성격은 상징적이에요. 소별왕과 대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게 된 과정이 나왔어요. 천지왕 본풀이라는 제주도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신화구나. 태초의 혼란을 정리하고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대요. 이 설화는. 그래서 성격이 상징적이에요. 요약하기의 뜻이 뭐냐? 글의 핵심적인 내용과 부분적인 내용을 구분해요. 부분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옮기는 거예요. 그죠? 요약하는 방법은 이야기예요. 소설이죠. 소설 같은 거를 요약하는 방법은 업적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공간의,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네 가지로 요약하네요. 크게. 그죠? 전기문 같은 거. 그죠? 자서전. 자기가 쓴 전기문은 자서전이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의 생애나 역사적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각 사건이 앞뒤 사건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앞에 사건이 뒤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이건 시간이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요.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글의 내용 요약. 이 글은 각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전개되고 있어요. 사건의 진행에 따라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소별왕과 대별왕이 천지왕의 아들로 태어나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천지왕을 찾아가 자식임을 인정받아요. 소별왕은 달, 대별왕은 해를 쏘아 떨어뜨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요. 소별왕과 대별왕이 이승의 법을 만들어 다스릴 사람을 정하기 위해 꽃 피우기 시합을 해요. 속임수를 써서 이긴 소별왕이 이승,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게 돼요. 이 글에 나타난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의미를 갖고 있나 봐요. 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중요 소재예요. 얼레빗. 소별왕과 대별왕이 아들임을 확인해 줄 증표예요. 박씨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도구예요. 천근 무쇠활과 화살이에요. 비범한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천근짜리. 들 수 있어? 어마어마하죠? 화살도 천근이야? 2천근이야? 자, 한 일이에요. 두 개의 해와 달 중 하나씩 쏘아 떨어뜨려요. 이거를 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더위, 해는 더위, 달은 추위 이런 걸 조절해줘서 농작물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서로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요. 저승보다는 이승, 현세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꽃 피우기 시합을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력이 아니라 생명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정성, 사랑, 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소별왕과 대별왕이 다스리는 이승과 저승의 모습. 소별왕의 이승은 어때요? 엄격한 질서를 세우고 선악을 분별해서 다스려요.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끊이지 않아요. 왜? 소별왕의 거짓된 행동의 결과예요. 대별왕의 저승은 극락과 지옥으로 분별해요. 공평하고 반듯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동명신화 여기요. 설화예요. 신화적이고요. 영웅적이에요. 주몽이 나와요. 고구려 건국하는 거요. 주제는 주몽의 탄생. 고구려 건국이 되게 신성하다라는 게 나와요.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른 요약이에요. 맨 처음에 출생을 하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을 해요. 위기를 극복하고요. 업적이 있어요. 해모수와 물의 신이 하백이에요. 그죠? 하백의 딸이에요. 그러니 무슨 하느님하고 신의 딸이래요. 그리고 또 알로 태어나요.
주몽은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요.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금화왕의 아들을 해치려 해요.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너 도망가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워요. 그죠? 설화의 정의예요.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 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예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어요. 성격은 신성하고요. 전설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에요. 민담은 흥미예요. 교훈이 있어요. 신적 존재, 비범한 인간, 평범한 인간이에요. 신화는 아득한 옛날이에요. 근데 전설은 뭐 전라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에 가면 무슨 흔들바위가 있는데 이건 옛날에 뭐 여우가 변해서 된 거다라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설은. 그리고 신화는 그냥 겁나게 먼 옛날에 막 뭐 이런 식이야. 그지? 뭐 엄청 셌던 무슨 신이 살았는데 완전 뻥임. 그지? 이런 게 없어. 남아있는 흔적도 없고. 그지? 자, 이건 우리 소벼랑 대벼랑 봤어요. 우리 전설은 뭐라 그랬어요? 신빙성이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그렇지만 신화랑 민담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비밀 볼게요.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 주장하는 건 자기 주장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적이죠. 논리적이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영화의 내용으로 시작하여서 어때? 흥미를 유발해요. 관심을 유발해요. 알았죠? 영화를 보여줘서 어때? 영화의 내용으로 어떻게 흥미,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또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돼요. 중심 문장을 찾으면 돼요. 그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거는 삭제해 주면 돼요. 그런 거 반복되는 거 삭제하면 중심 문장만 남겠죠? 덧붙여 설명하는 거, 또 예를 든 것도 삭제해요. 중심 문장이 없으면 내용을 재구성해서 새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끼울 거예요. 각 문단들을 주장과 근거랑 문제 제시와 해결책으로 재구성할 거예요. 자, 요약해 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문단은 8문단까지 나눠져요. 도입 부분이에요.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1, 2, 3 이렇게 나와요. 3개가 나와요. 그리고 부연,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요. 결론에는 뭐가 있어요? 주장을 반복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어디? 결론에는 주장을 하잖아요. 서론에서 주장을 한번 제시했잖아요. 그걸 반복해 주는 게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지구온난화는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 해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관점이다라는 거 암기하세요. 주장과 근거. 글쓴이는 뭐예요? 지구온난화잖냐?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피해가 심각하다. 그 피해는 악영향을 미친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다 피해죠. 아니야. 가라는 아니야. 가라는 내 실수. 하던 거 해.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다. 자, 글쓴이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도로, 항만들의 시설물을 어떻게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적용. 투발루의 피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우리 투발루 어디 있는지 사회 시간에도 배웠어야 되죠. 투발루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적도에 날짜 변경선 이렇게 된 거 여기 모서리에 있어요. 뉴질랜드 북섬 위쪽에 있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뉴질랜드니까 대충 요 뿔 있잖아요. 뿔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투발루예요. 알았냐? 루사마 목사가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호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왔어요. 생활 용수가 부족하죠. 식생활이 변화되죠. 산호초나 야자나무가 서식하지 못하게 돼요. 모래사장이 없어져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주민정부가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돼요. 문제점, 지구온난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요. 바닷물이 높아져요. 섬지방 사람들이 그지 위험해요. 자,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드러내는 게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주장은 뚜렷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또 그 뒷받침하는 문장 뭐 이런 걸로 배웠잖아요.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타당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논설문의 짜임은 3단이에요. 주장을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강조하죠. 맨 처음에는 문제제기, 글 쓴 의도랑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죠. 본론에는 주장이 나오고요. 근거가 나와요. 알았죠? 신기한 표정. 글로 말해요. 글쓰기의 의미.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그죠? 글쓰기라는 게. 글쓰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득하고자 할 때 글이 효과적일 때가 어때요? 많이 있대요. 때가 많다.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글 쓰면서 깊고 넓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기르냐?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글쓰기 과정을 알아야 돼요. 또 그 과정에 맞춰 글 써야 돼요. 우리 글쓰기 과정이 나와요. 맨 처음에 계획을 하기, 아이디어를 생성하고요. 아이디어를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 처음 쓰고요. 그 다음에 고쳐 써요. 계획해요. 주제, 목적, 갈래, 대상의 주제. 우리 중심 생각 뭐 쓸지 분명히 정해야 돼요. 주제가 뭘로 할 건지. 또 글을 쓰려는 목적, 나 이걸 왜 쓰는 건지, 어떤 글의 종류를 쓸 건지를 정해야 돼요. 또 누가 읽는지도 좀 생각해 주고요. 자, 이 위에서 계획한 거에 따라 그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예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예요. 마인드맵, 경험을 적어봐.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려 볼 거예요. 정보 전달, 설득의 글, 다양한 매체나 자료를 활용해야 돼요. 전문가와 면담해서 우린 아이디어를 생성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조직할 거예요. 조직. 걔네들을 그냥 널려있는 애를 갖다가 뭐예요? 모아야 되겠죠. 글의 흐름과 내용, 제시 순서 등을 정리하는 거예요. 조직하는 건 정리하는 거예요. 생성한 아이디어의 적절성을 판단은 이게 적절한가? 다 모아놨던 거. 뭐 뺄 건 빼고 막 그래야 되겠죠. 자, 뭐 조직을 합니다. 정서적인 거 시나 소설 같은 글이에요. 정보전 설명문 같은 거, 논설문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처음 가운데 3단계로 조직을 해요. 그리고 더 빠진 게 없는지 한번 점검할 거야. 이제 씁니다. 표현합니다.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게 써요. 예상 독자 내가 쓸 거는 뭐 초딩이 읽을 거, 중딩이 읽을 거, 고딩이 읽을 거 그걸 생각해서 써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쓰고요. 정확하게 쓰면 돼요. 고쳐쓰기. 뭐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서 쓴 게 맞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나래가 글쓰기 전에 계획한 요소. 글쓰기 전이에요. 전. 자, 목적할래. 환경보호는 실천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실천하자라고 설득하려고 설득하는 글로 뭐예요? 논설문 같은 걸로 쓰기로 했어요.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예상 독자는 일회용품 많이 쓰는 어른들이에요. 새 학생의 글쓰기 위한 계획. 준수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이에요.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했어요. 친구들이에요. 누리는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인가 정보 전달이에요. 뭐 설명문 같은 거겠죠. 줄입시다.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어른들이. 얘는 정서를 표현하는 걸, 정보를 전달하는 걸 설득하는 글이 됐어요.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고요.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정리를 했어요. 누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정보를 얻었어요. 나 설득하는 건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이제 조직했어요. 조직하는 방법이 틀리네요. 얘는 화제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처음 가운데 끝, 설득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그지? 설득하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이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은 뭐예요? 처음 가운데 끝이야. 그놈이 그놈이지만 이렇게 내용을 조직했어요. 이거 쓸 줄 알아야겠네요. 쓸 줄 알아야 돼. 나래가 뭐야? 설득하는 글이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기로 했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기로 했어요. 주장을 강조하네요. 그죠? 주장을 뭐 이렇게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 이건 뭐 읽어보도록 하죠.